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나우 송영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목표는 잘 세우셨나요? 이번 주 사실 너무 큰 사고로 다른 새해보다는 우울하게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에 앞서 제주항공 216편 무한 사고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새해를 맞아서 미국 기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5년 새해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년간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지만 핵심 이벤트 날짜와 이슈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아직 내년도 실적 발표일을 확정짓지 않은 기업이 많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발표일은 가장 많이 추정되는 날짜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대부분의 행사에 직접 가서 또 구독자분들께 현장 분위기와 주요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립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 CES에서도 많은 신기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올해 기조연설은 공식 행사 시작 하루 전인 6일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엔비디아 CEO가 먼저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7일에는 쿠스미유키 일본 파나소닉 CEO, 그다음 린다 야카리노 X CEO, 그다음에 제니퍼 윌츠 시리우스 XM CEO, 그리고 에드바스티안 델타 항공 CEO, 그리고 8일에는 볼보와 엑센추어의 CEO가 각각 기조 연설을 합니다. CS 다음 주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최근 이 JP모건 컨퍼런스의 위상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작년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맡는 등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서 AI 관련 업체들의 참석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직접 갈 예정인 만큼 주요 소식들은 빠르게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 둘째 날인 1월 14일에는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페드 같은 경우에는 2%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월 20일은요,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하고요. 이날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취임식을 합니다. 과연 이날 취임식에 사실 어떤 기업 CEO가 참석하느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만 그 밖에 다른 테크 기업의 CEO가 참석을 한다면 그 자체도 그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월 21일에서 23일에는 제가 있는 이 미국 산호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이 열립니다. 갤럭시 언팩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상관없는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는 지난달 발표됐던 코드명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퀄컴의 반도체를 탑재해서 애플과 메타의 정면 승부수를 던진 제품인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테슬라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설이 있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등 지난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차량 생산량이 20에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차량 생산량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측근으로 부상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이죠. 물론 예상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다음 날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는 작년 연말에 사실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에 힘입어서 상승한 측면이 크잖아요.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위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이 테슬라의 실제 실적만큼이나 정권 초기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도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넷플릭스도 21일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넷플릭스는 2024년 한 해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분기의 핵심 콘텐츠였던 오징어 게임2의 흥행 성과와 함께 최근 강화하고 있는 스포츠 생중계의 성과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9일에는 메타와 퀄컴이, 그리고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인 29일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 미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날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인 3일에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요. 4일에는 구글, 그리고 5일에는 우버가 실적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은요,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날로 뉴욕 증시가 휴장하고, 2월 말에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AI 반도체 관련주 주식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는데요. 26일에는 대망의 엔비디아가, 그리고 27일에는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면서 12월 한 달 동안에만 5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공교롭게 엔비디아 바로 다음날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 이틀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새해 실적 전망이 사실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2025년 토픽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166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한창이고, 또 거기다가 브로드컴과 AMD 등 후발주자의 추격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벌써부터 AI 경쟁이 훈련에서 추론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엔비디아의 칩의 양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최근에 부쩍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홍보하면서 추론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월에는 CES와 함께 양대 IT 박람회로 꼽히는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일에서 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5일에서 6일에는 세일스포스가 자사 개발자 대회인 TDX를 개최하고요. 17일에는 엔비디아의 최대 개발자 대회인 GTC가 열립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 행사에서 차세대 AI 서버 제품군을 공개할 거라고 예고한 만큼 어쩌면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행사의 둘째 날 열리는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사실 실적 발표나 행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다소 느슨한데요. 우선 주요 행사로는 4월 9일에서 11일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최대 행사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열립니다. 18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 연휴를 시작하는 날로 뉴욕 증시가 휴장하고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RSA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RSA 컨퍼런스는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세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데요. 보안 관련 신기술이 총 출동하고 새로운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기술주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행사 중 하나입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중순에는 구글의 최대 개발자 대회인 구글 I.O.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글은 2024년 I.O.에서는 제미나이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검색의 AI 오버뷰나 그다음에 AI 모델인 제미나이 1.5 프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I.O.에서도 AI 관련 대규모 신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26일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장은 쉬어갑니다. 그리고 6월은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에 애플의 최대 행사죠. 세계 개발자 대회 WWDC가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통상 그동안 애플 행사를 열었던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는 9일에서 13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애플은 주로 이 WWDC에서 OS 관련 새로운 발표를 해왔습니다. 2024년 WWDC 때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사의 최초 AI 모델을 발표했고요. 올해 WWDC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대폭 강화한 iOS 19를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 신제품을 발표하지만 여기에서 맥북 프로나 새로운 VR 헤드셋 같은 하드웨어 신제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19일은 제가 달력에 표시를 안 했는데요. 준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휴일이 있고요. 7월 4일은 아시다시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휴장합니다. 하반기는 사실 아직 미국에 쌓여 있습니다. 확정된 주로 행사만 우선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8일에서 30일에는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스타트업 관련 컨퍼런스 테크크런치 디스럽트가 열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연례 행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는 11월 17일 주에 이번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AWS의 최대 행사인 리인벤트는 현재로서는 12월 첫째 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월가에서는 2025년에도 기술주가 장 상승세를 주도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IT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AI 인프라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마이클 응 애널리스트는 AI 데이터 센터 장비에 대한 수요가 2025년과 2026년에도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퍼스케일에 판매하는 기업이나 클라우드 기업 모두에게 이롭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는 서버 및 스위칭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확보한 델 테크놀로지스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분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데나입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보안 섹터가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M&A가 가속화되고 이게 AI 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 둘처럼 AI 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2024년에는 AI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특수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2025년에 부자 되실 준비 되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한경 글로벌 마켓과 실리콘밸리 나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